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여전히도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 제작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웹디자인 경력을 그래도 10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꿀팁을 안내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부터 디자이너 분까지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고 하신다면 아마 상세 페이지 제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고 메모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여러분들께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이 정도면 혼자 할 수 없겠는걸? 이라고 하는 막막한 생각들도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를 찾는 방법도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좋은 디자이너와 어떻게 소통을 하고 그리고 좋은 디자이너를 어떻게 만나고 그리고 비용이 어디까지 되는지까지 오늘 상세 페이지 제작부터 디자이너의 만남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상세 페이지의 모든 것을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외주를 주든지 간에 일단은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고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누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력적인 그림과 그리고 사진 그리고 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세 가지의 요소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 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말이 쉽게 만들 수 있지는 않게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제품에 대해 가지고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예시로 한번 제가 아시는 대표님의 제품인 아기 욕조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이 아기 욕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누구인가를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아기 욕조를 쓰는 고객은 누구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되겠죠. 이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내 제품의 스토리를 전달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되죠. 제품의 상세 페이지를 제품 설명 페이지로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제품에 대해서 기능에 대한 완전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많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이 제품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판매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그렇게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 제품을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상세 페이지는 한마디로 온라인 세상에서는 영업사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제품은 얼마나 좋고 고객이 딱 봤을 때 좀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고객이 듣고 싶어 하는 말들을 쏙쏙쏙 또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객들을 어떻게 만난다? 이미지로서 고객을 만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원하는 내용을 담아 놓은 상품 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기 욕조라고 했는데 이 아기 욕조가 체온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체온계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서술하기가 바쁠 수 있는데 고객들은 그것이 듣고 싶은 게 아니죠. 이 아기 욕조를 왜 이 제품을 사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할 때 좋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지 한번 같이 봐주세요. 부모님이 따뜻한 느낌과 아이가 느끼는 온도는 다르다. 한마디로 어른이 느끼는 따뜻한 물의 온도와 아기가 느끼는 온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빨간색 글씨로 아이가 울고 있는, 목욕할 때 울고 있는 사진을 같이 배치를 하는 거죠. 또는 엄마의 품속에 있는 듯한 따스함, 목욕할 때도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공감의 터치를 주는 감동의 말투, 그리고 36.7도 우리 아이가 가장 건강할 수 있는 수온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카피라이트로 던져주고 이 내용을 기점으로 전체적인 톤 앤 매너를 맞춰간다면 여러분들은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체온계를 탑재한 욕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이가 굉장히 물에 뜨거울 수 있다. 아이가 이 해당하는 온도를 썼을 때 정말 편안할 수 있다. 목욕만 하면 울던 우리 아이도 안 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들의 목욕을 시킬 때 엄마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감의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세 페이지에서는 적어도 카피가 리뷰에서도 반영이 또 되고 고객의 기대가 부응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고객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스토리와 고객이 스스로 기대하고 열망을 갖게 해주는 내용이 고객의 눈높이에서 욕조, 온도계가 특장점을 부드럽게 녹여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가 얼마나 튼튼한지 몇 도까지 재워주는지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죠. 이런 건 하단에다가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까지 가미를 해서 사진과 이미지를 덧붙여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의 예로 말씀드린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작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순서 5가지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요거 꼭 기억을 해 가십시오. 자, 첫 번째, 정확한 레퍼런스를 모아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하는 상품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형태가 있을 거죠. 또는 카피가 기깔나게 잘 써져 있는 상품 페이지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그림, 아니면은 전체적인 톤 앤 매너, 그리고 색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레퍼런스 자료들, 참고 자료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은 핀터레스트나 라우드 소싱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디자인할 때 또는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할 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가장 어울리는 분위기, 그리고 디자인을 참고해서 나 스스로 고객에게 보여주고 싶은 디자인의 큰 틀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정리를 하는 이 시간이 레퍼런스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핀터레스트와 라우드 소싱을 활용을 하시면 잘 만들어져 있는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 있으실 거니까 좀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건데요. 기획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예시처럼 그런 카피 문구가 쭉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눈길을 끌 수 있는 카피라이팅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썸 트렌드나 경쟁사의 리뷰 등을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경쟁사와 레퍼런스를 우선은 파워포인트나 프린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그 옆쪽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플로우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어떤 순서대로 내가 작성을 할지 레이아웃을 큰 틀로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제품의 내용으로 바꿔가면서 기획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참고로 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게 잘 만들어진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옆쪽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프린트를 해가지고 필기를 하면서 봤던 내용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경쟁사 잘 만들어진 페이지가 왜 잘 만들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큰 틀로 해가지고 파워포인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큰 틀을 한번 확인을 하는 형태도 저는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사진 촬영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만들어 주셔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사진을 찍어 올지에 대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촬영장에 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날 하루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사진들을 다 찍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촬영을 하시고 제작까지 하시는 이런 단계의 플로우로 흘러가신다면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었었던 건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레이아웃을 먼저 쭉 다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최종본을 이렇게 완성을 해가지고 상품 페이지를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기 전에 레이아웃 디자인을 해놓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디자이너를 찾아가지고 맡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디자이너에게 맡기는 게 오히려 시간을 더 절감할 수 있다. 포토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자인 툴들 뭐 사진 촬영하는 거라든지 기획하는 거라든지 이런데 정말 모르겠다. 하물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제 페이지 만들 때 제 스스로 만들기는 되게 사실은 어렵기는 해요. 설명은 잘하지만 설득하기 되게 어려워요. 이게 바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디자이너 찾는 것도 일일 겁니다. 그 좋은 디자이너 어떻게 찾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이너를 찾을 때에는요,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디자이너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가름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고 작업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그리고 혹시 돈 떼먹고 튀진 않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여러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물며 저는 카페에서 디자이너를 만나가지고 돈 날렸다라고 하는 판매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좀 덜어주려면 이 해당하는 디자이너를 중개를 해주는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시로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을 때는 크몽 같은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을 건데, 저는 크몽을 좀 자주 이용하긴 했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디자이너랑 내가 이 레퍼런스로 받는 부분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실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대화를 할 때는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 검증이 안 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에 의존하기는 하지만 뭔가 너무 디자이너들 많고 하다 보니까 고르기가 좀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께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외주 디자이너를 좋은 디자이너로 찾을 수 있는 회사, 라우드소싱이라는 회사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들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라우드소싱의 가장 큰 장점은요, 컨테스트를 열어가지고 내가 60만 원의 상세 페이지 만들 사람 찾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은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컨테스트에 제안을 해서 저한테 디자인을 맡기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제출한 디자인 중에서 제가 고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도의 실력이 있는 디자이너를 찾고 있습니다. 없나요? 라고 하는 거를 제가 고수를 찾는 걸로 해가지고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디자이너 매칭 기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마찬가지로 아까 크몬과 같이 여러 명의 디자이너의 포트폴리오들을 보고 골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들에게 제안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를 만날 수 있는 너무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이 라우드소싱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사이트를 잠깐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볼게요. 이 라우드소싱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활동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디자인 의뢰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크게는 3가지 의뢰 방식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스트로 기획이 있는데 디자이너만 찾을 때 사용하는 방식, 요럴 때에 여러분들이 디자이너들에게 시안을 쫙 받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정하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디자이너 찾기 이 메뉴인데요. 이 디자이너 찾기 메뉴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디자이너들을 찾는 메뉴인데 매칭을 이용해 가지고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마켓에서 검증된 디자이너를 랭킹이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서 만든 메뉴는 아마 디자이너 매칭 이 메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 의뢰가 처음이고 만약에 디자인 의뢰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고 한다면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서비스입니다. 요청서를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나면 해당하는 의뢰에 대해 가지고 가능한 전문가가 지원을 해서 그 지원 내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신 다음에 디자이너랑 소통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당하는 디자이너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기획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너무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이 라우드 소싱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디자인 의뢰를 한번 요청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웹디자이너들이랑 일을 하실 때 요 점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완성 작품, 한마디로 상품 등록 언제쯤 할 건지 요거를 좀 데드라인을 정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제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좋아하는 색상이나 고객층이 있다면 디자이너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다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드렸던 레퍼런스, 네 번째는 제품의 이미지, 브랜드 로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사진이나 수상, 특허사항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은 미리 폴더에 쫙 다 모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가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쿠팡 사이즈, 스마트 스토어 사이즈, 그리고 자사몰 사이즈 이런 등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사이즈가 얼마인지 미리 찾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할 때는요, 원본 파일을 받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정을 하실 때 간단한 부분에 포토샵만 아셔도 수정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원본 파일은 미리 받아 놓으시고, 나중에 이 디자이너가 일을 그만할 수도 있잖아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에 다른 디자이너에게 맡길 때 원본이 없으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또 줘야 되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만들어야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원본 파일은 꼭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서가 있다면 의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꼭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정 횟수나 디자인 업체별로, 디자이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정 횟수 같은 경우에는 미리 디자이너와 의뢰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디자인 업체나 디자이너에게 꼭 물어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창작이나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이 해당하는 제작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중간중간 이미지도 끼워놓고 다시 만든다 라고 하는 게 2차 창작물이고 수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되고, 삽입되는 이미지들이 상업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폰트 같은 게 사용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저는 됐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아는 상세 페이지 제작에 대한 대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더 번거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좀 다소 힘들게 느껴졌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제품을 판매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페이지는 곧 고객을 만나는 영업 사원이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제작에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은 사실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면 좋지만 이 테크니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시간에 오히려 저는 그 시간에 판매나 매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오늘 디자이너를 조금 더 잘 찾으실 수 있고 믿고 쓰실 수 있는 라우드 소싱이라는 회사를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획하는 방법이라든지 잘 파는 페이지는 공감을 일으켜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이 내용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좋은 디자이너를 찾으시거나 여러분들이 멋진 디자인을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출을 또 많이 일으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이루는 그날까지 다은쌤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